자, 프로젝트는 미리 생성을 해놨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은 백엔드에 지금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패키지.json에서 이제 프록시 미리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같이 가동시키는 명령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를 연동할 건데, 요 예제가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생성하신 다음에 그 우리 컴포넌트 그 플러그인에서 봤었던 추가 컴포넌트를 좀 까셔야 돼요. 리액트 카운트 업 하고요. 숫자만 카운트해서 올라가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차트 JS랑 리액트 차트 JS2 이렇게 추가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돼요. 자, 요 예제는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그 컴포넌트들에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리덕스를 사용했을 때 장점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예제예요. 일단은 타이타닉 슬라이스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이제 백엔드 주소 걸고요. 그냥 모든 데이터를 특별한 파라미터 없이 가져올게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슬라이스 그냥 그대로 재사용하시면서 이름이랑 URL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슬라이스를 store.js에 걸어주고요. 그럼 얘가 index.js를 통해서 하위 컴포넌트들한테 배포가 되겠죠. 자, index.js까지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세팅을 해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app.js에서는 대시보드라고 하는 페이지 하나만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그 리덕스 관련된 기능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예제랑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났는지 여부를 처리하는 코드까지는 이제 똑같이 들어가 주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잘 가져왔는지 일단 임시로 요 아이템 값이 있으면은 json.stringy 파일로 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백엔드로부터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면 화면상에 이렇게 JSON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일단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죠.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에요. 자, 바로 스텝 2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드를 잠깐 바꾸느라고 재가동을 했고요. 자, 페이지 안에 있는 index.js에서 스코어 보드라고 하는 하위 컴포넌트랑 그래프 보드라는 하위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게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삽입을 시켜놨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보드랑 스코어 보드라고 하는 페이지가 또 생기는데, 자, 일단 실제로 구현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부터 확인을 할게요. 자, 우리가 리덕스 사용하면 이제 리액트 리덕스라고 해서 가져온 다음에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를 보통 가져온단 말이에요. 유즈 디스패치는 액션 함수 호출할 때 쓰는 거고, 유즈 셀렉터는 리덕스가 갖고 있는 상태값을 꺼내오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리덕스는 전역 상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시보드 폴더 안에 있는 index.js에서 스토어가 있고 슬라이스가 있으면 이 슬라이스가 갖고 있는 getList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슬라이스가 백엔드랑 연동을 해서 결과값을 이 스토어에다 담죠. 그리고 이 스토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index.js가 유즈 셀렉터를 써서 꺼내온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다른 컴포넌트들 또 AJAX 연동을 안 하고 이 스토어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를 그냥 끌어오면 돼요. 그러면 index.js에서 백엔드를 호출했지만 그 백엔드의 연동 결과는 모든 컴포넌트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덕스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스코어 보드는 별도로 연동하는 거 없이 유즈 셀렉터 가져와서 그냥 스토어가 갖고 있는 상태값만 꺼내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아이템이 있다면 json.stringify라고 하면서 아이템 꺼내면 돼요. 자, 너무 양이 많으니까 서브 스트링으로 50글자만 추려낼게요. 자, 여기 뭐 다른 속성 백그라운드 칼라 샵 06F.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드에서 그래프 1, 2, 3, 4, 5를 넣었어요. 또 하이페이죠. 그리고 그래프 1.js에서도 리덕스 관련해서 유즈 셀렉터 가져오고, 스토어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를 꺼내서 같은 방식으로 출력만 합니다. 디자인은 약간 화면의 절반 정도만 차지하게끔 CSS 좀 구성해 줬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2도 맞춰주고 그래프 3, 4, 5 다 맞춰줬어요.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하면은, 자, index.js에서 백엔드를 호출했지만 그 백엔드의 결과가 스토어에 저장이 되고, 스토어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를 모든 컴포넌트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는 한 번만 노출해도 여기저기서 같이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리덕스를 썼을 때 최대 장점이에요. 전역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게 그 로그인 했을 때 회원 정보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럼 이제 스토어 보드는요, 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카운트업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스코어 보드 컨테이너 안에서 플렉스 걸고요, 배치 균일하게 해주고 줄바꿈 해라. 그 안에 마이 카운터라고 하는 애를 넓이 적당히 잡아준 다음에 미디어 쿼리로 넓이 좀 잡았습니다.
CSS는 설명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index.js에서 백엔드를 호출하고 백엔드가 스토어에 데이터를 채워 넣으면 그 데이터를 지금 이 스코어보드라는 파일이 꺼내게끔 해놨죠. 그럼 이제 스토어에 요게 쌓이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아이템만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index.js가 백엔드를 호출하고 백엔드가 연동 결과를 스토어에 채워넣고 스토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 변수를 모든 컴포넌트한테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엔드랑 연동이 완료되면은 이 아이템이란 데이터가 여기 이 컴포넌트에 들어온다라는 건데 여기서 use 메모를 걸었습니다. use 메모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세팅한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변수를 가공해서 새로운 상태 변수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백엔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목록형이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데이터 수가 여기에서 생존자 수라든지 성별 수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합계 결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백엔드의 데이터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라는 거에 변화가 생기면, 자, 만약에 아이템이 없다면 모든 값을 0으로 담고 있는 배열을 리턴했어요. 전체 승객수, 전체 생존자 수, 전체 사망자 수, 생존자 비율. 그럼 아이템이 생기면 전체 데이터의 길이가 탑승객 수일 거고요. 생존자 수는 아이템에서 각각의 항목이 서바이브드인 항목을 필터를 걸어서 길이를 측정하면 되고요. 사망자 수는 전체 탑승객 수에서 생존자 수 빼면 되고 생존율은 100분율 나누면 되죠. 이렇게 변수값을 구해서 리턴을 하면은 백엔드 데이터를 갖고 온 후에 그걸 가공해서 새로운 상태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index.js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 요청 결과를 리덕스에 의해서 모든 컴포넌트가 전파받으면 각각 use 메모를 통해서 백엔드한테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쓰는 거죠. 자, 그럼 요 네 가지 상태 변수가 생겼으니까 이걸 가지고 카운트업에다가 토탈 패신저, 토탈 서바이브드, 토탈 데드, 그리고 서바이벌 레이트 이렇게 변수를 체킹해주면 이렇게 각각의 지표들이 카운트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프 1부터 그래프 5까지는 백엔드한테 받아온 데이터를 스토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받는 것까지만 해놨어요. 이제 다음 스텝에서 각각 요 그래프들만 채워 넣으면은 간단하게 완성이 돼요. 대시보드는 데이터가 그렇게 복잡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텝 1하고 스텝 2까지 한꺼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프 파일 같은 경우는 넓이가 이게 50%가 아니고 100%가 돼야 되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2까지 마무리 할게요. 요거까지 다 완성되고 시간이 남으면 그냥 그래프 코드도 바로 전달해 드리고요. 뭐 아니면 나머지는 내일로 옮길게요.
일단 요거까지 준비하시는 걸로 해보죠.